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올해는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를 큰 주제로 하고 말꼭지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극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서의 신분 변화, 사서의 전문성의 상승, 사서의 변신, 사서가 진정 해야 할 일, 우리 일터의 지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사서 지식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잡았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지식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서비스 디자인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그 결정판으로 사사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된다는 주제 가지고 내 꼭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간은 들어가기 편으로 사세의 변신 무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서 얘기라면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사서는 전문직이야, 의사 변호사처럼 우리도 전문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솔직히 사서 스스로 내가 전문직이다 라고 자부하기엔 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좋지 않았다기보다 너무 여건이 좋아서 사서의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은 역사가 5,0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서라고 부르는데 사서가 진짜 전문직일까? 예전에 5,000년 동안 도서관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라기보다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쭉 진행되는 진짜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걸 키워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서였을 겁니다. 아마 사서의 존재들이 좀 드러나고 사서라는 이름들이 이렇게 사서라는 이제 명칭을 갖기 시작한 것들이 그렇게 오랜 역사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 사서들에 대한 정체성을 사서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온 게 주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제너럴하고 모든 주제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책도 귀했었고 책의 주제 영역도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책을 생산하고 책을 이용하는 책도 굉장히 일부 엘리트층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걸 관리하고 그걸 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는 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사서는 특정 주제 영역, 특정한 서브젝트에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제가 주제 전문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서의 변신을 얘기하면서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사서의 주제 전문성은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는 얘기고 주제의 전문가로서 사서의 주제 전문가 역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사서의 시각에서 그 사서를 가르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서관이 지금처럼 사서가 문헌정보나 학문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놓고 보면 도서관의 폭발적 증가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도서관들은 사설 도서관이라든가 특수기관들이 운영하고는 내부 도서관들이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서가들이 애사가들이 만든 도서관들이 대부분이었죠. 종교단체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던 것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 소위 공공도서관이 발전하면서부터 공공도서관이 발전하면서부터 사서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났고 도서관도 많이 세워졌고 책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은. 그 주제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특정한 영역, 특정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던 도서관들이 그냥 키워진 거죠.
예전에 사설 도서관들은 보면은 공공성을 일부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취급되던 도서관도 있었는데 그 도서관들에서는 주로 사설하는 사람보다는 그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들, 커뮤니티가 주축에서 움직였다고 놓고 본다면 그들의 자기 취향과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겠다. 규모도 작았겠고 그런 것이 점점 규모도 커지고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그 자원의 양이 증가하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커지기 시작했고 일단 장서량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배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책 100권을 갖고 있을 때 제 뒤에 얼핏 보이는 서가도 보면 저 정도도 제 스스로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책이 어디 있더라 하면 하루 종일 찾을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갈 때는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구하고 특정 주제를 내가 어떻게 다뤘지 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생각이 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책이 띄어진 위치가 일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서의 역할은 저 책을 어떻게 하면 잘 배열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까가 자기 일이었습니다. 도서관마다 가보면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도서관마다 다 달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땅이 넓은 곳에 도서관 하나 뒀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한 도서관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공도서관이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인구 대비, 그들의 지형, 교통 대비 따졌을 때는 한 도서관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 도서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갖고 배열 체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사서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사서의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작동했으리라고 봅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들. 일정한 특정한 어떤 주제에 심화된 사람은 없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좀 심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 도서관마다 다 달라지면서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도서관이 2개, 3개 겹쳐지기 시작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용자는 자기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1개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상당히 불편했겠죠. 자기가 찾는 책들이 가는 도서관마다 전부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고 필요한 책들이 모여있는 가능성들이 달랐기 때문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큐레이션의 개념들이 강하게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장소들의 운이, 배열이 달라졌을 테니까. 그걸 표현하는 목록,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접근시키자는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사 아무나 못한다 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사사가 되려면 최소한 그 영역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제 전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버겁다 보니까. 또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던 사서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람은 점점 구하기 어렵고 사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임금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공익을 앞세우고 공공성을 앞세워서 도서관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서의 임금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면 상당히 골치 아팠을 겁니다. 결국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누군가의 그 보편적 사고를 통해서 분류 체계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DC라고 부르는 거,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급되어지고 도서관들이 이제 환호를 질렀겠죠. 일이 엄청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도서관과 늘어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도서관 학교가 생겨나게 됐고 도서관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가르치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도 있었겠죠. 어떻게 이걸 개발할까? 어떻게 표준화시킬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해야 이것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결과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대를 우리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는 없어요. AX 시대.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막 들어오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조차도 이제 로봇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조립해가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일관 작업을 해가는 이 변혁, 소위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제 AI가 사람과 공존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굳은 일, 힘든 일, 그런 걸 포함해서 단순한 일, 이런 일까지 모두 다 이제 기계가 담당하게 되겠죠. 근데 기능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했던 일들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이걸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능입니다. 즉 사사가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사사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힘들었던 분류 목록들을 쉽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체제를 갖춰가기 시작한 것이죠. 타이틀은 어떻게 쓰고 무엇을 표제로 삼고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어떻게 전개하고 주제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배우는 것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외우고 있는 것만. 제가 대학에 부임하고 나니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영국 케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영국의 모 도서관에서 사서 한 명이 은퇴를 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 지역사회가.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서는 그 도서관에 있는 제가 뭐 거짓말 못해서 한 수백만 권 엄청난 양의 장사와 위치까지 타이틀까지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 자체가 이미 컴퓨터란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외운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 참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점점 기능화되면서 7, 80년대 넘어오면서 도서관 자동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얘기가 산만하게 전개된다면 제가 잘 묶어보겠습니다. 자동화가 전개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분류 목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DDC, KDC 테이블이 전부 컴퓨터 내부에 테이블로 저장되어지면서 이걸 통해서 책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 배웠던, 아니 도서관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사서 스스로가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설치하고 운영했던 도서관의 그 모든 시스템들이 표준화가 되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매뉴얼화가 되어지면서 기계화까지 건너가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서는 그냥 별로 알 것이 많지 않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 타이틀만 입력하면 타이핑만 할 줄 알면 그 분류까지 착 돼서 나오고 심지어 라벨도 생산해주고 스탬프도 해주고 대출받는 것도 자동으로 전개되어주고 이제 배열해주는 로봇까지 다 나와 있다면 문헌정보학이 필요할까?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문헌정보학은 뭘 가르쳤지? 왜 가르쳤지? 누굴 키우려고 했지? 제가 아까 공공도서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도서관 학교가 생기면서 도서관 학과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면서 사서가 궁극에 무엇이 됐다고? 기능인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그 이상 배워서 현장에 가는 경험들이 기능인 수준뿐이 아닙니다. 예전에 공고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고도 있었고 기계 공고도 있고 여기서는 엄청 쇠를 얼마나 잘 깎는가, 얼마나 정교하게 깎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왜 깎아? 무엇에 쓸 건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치수를 따지고 정교하게 깎아내고 하는 게 그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단계 딱 위에서 보면 누군가가 그 모양을 설계했을 것이고 그 모양의 설계는 어떤 공정, 어떤 부품을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 작동했을 것이고 그 전체를 그린 사람들이 요거는 이렇게 깎아줘. 예전에 그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깎는 게 잘 깎는 거야. 아, 나 그 도서관 장사를 다 내가 외우고 있어. 위치를 다 알아.
그 기내에 천착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불안해지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60년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문헌정보학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이라는 명칭을 정리하기 60년대에서부터 이제 그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부터. 미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양에서. 거기서 여기 그 뭐냐면 소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책이 수천만 권이, 수백만 권이 쌓여서 배열되어지고, 검색되어지고, 또 선택되어지고, 도서관 사는 일은 그게 전부거든요. 책을 읽는 건 독자의 몫인 것이고, 우리는 그 책을 예측하는 거죠. 어떤 책을 좋아할까? 좋아할 만한 책을 사다가,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공간에다 배열해 놓고, 그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 소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 저비용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문헌정보학과 그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정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들여다봤죠. 근데 배우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능처럼 움직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는 것들을 실천하는 데다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20세기가 끝나가면서 이게 우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소위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서의 선을 거치지 않고도 도서관이 운영되어질 수 있는 이미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세탁기가 만들어져 있고 냉장고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역할이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일부 가공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었었는데 그게 자동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AI에 인공지능화되어지면서 우리 역할은 빠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지? 우리의 원론을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그 시스템 전체를 무슨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우리 일이었구나.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도서관이 컴퓨터가 붙으면서 전자도서관을 보면서 굉장히 자동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일상도 다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옛날 도서관학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책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라고 표현되어진 데이터, 그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했던 역량, 우리의 대상을 책을 삼아서 그렇지. 그게 나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냉장고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문헌정보에서 가르치고 문헌정보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 안에 지금 다 녹아 있습니다. 다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묶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AI라고 말하고 여전히 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우리의 하는 지능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 지능은 학습에 대한 얘기, 학습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구분하고.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 기능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기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체제에 우리의 역할이 숨어 있었다면 이걸 좀 더 보편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우리 사서의 전문성을 일반 사회에서도 충분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서의 저는 다른 이름이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서비스 디자이너가 사서가 아니라 사서는 서비스 디자이너다. 어디에 특화되어 있고 무엇의 전문가이지 서비스 디자이너다.
서비스를, 소위 공장에서, 창고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는 공정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 도서관 전산할 때 사서들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가서 듣고는 고쳐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초기, 지금도 일부러 쓴다면 상당 부분이 이 친구들이 컴퓨터를 알아? 이 친구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 할 정도로 꼬여있고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컴퓨터가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식의 옛날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을 기계화시키고 컴퓨터로 옮겼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누누이 반복한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매장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점원이 했던 고객과의 대화가 그대로 기계에 들어가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기계는 기계 방식이 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기계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 특화된 기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서 궁극의 매장의 점원이 하는 일이든 키오스크에서 하는 일이든 결과는 손님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앞에 움직이는 직원의 행동을 그대로 갖다 옮긴다고 해서 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배움의 목적을, 시각을 조금 바꾸면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사서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사서는 기능인, 그것도 언젠가는 소멸할지 모를 기능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과 미래 비전을 위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